야, 청소부 아줌마가 뭘 안다고 나한테 지시를 해? 내 주제를 알아라! 이것은 불과 몇 시간 후 벌어질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모든 것은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죠. 새벽 5시 반 프레지던트 호텔의 메인 로비에는 아직 손님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사람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44살의 이은주는 청소 도구를 든 채 식당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야간 직원들이 힘들었을 텐데.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바닥에 작은 얼룩을 닦아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의아해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은주에게는 이것이 일상이었죠.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그들의 업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습관이었습니다. 이은주는 20년 전 이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했던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여고를 겨우 졸업하고 생계를 위해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손님들의 차가운 시선과 동료들의 무시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냈던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벌써 나오셨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이은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박수진 대리였어요. 이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죠. 수고했어요, 수진 씨.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사장님이 직접 청소까지 하시면 저희가 면목이 없죠.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몸 좀 움직이는 게 건강에도 좋더라고요. 박수진 대리는 고개를 젓고는 이은주 옆에서 함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 호텔의 특별한 문화였어요. 상하 관계보다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이었죠. 이은주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막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25년 전 가난한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나 장학금으로 겨우 고등학교를 마쳤던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때로는 꿈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성공한 사업가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은주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이렇게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었어요. 오늘 오후에는 여고 동창회가 있다는 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25년 만에 열리는 모임이라 많은 친구들이 올 예정이었죠. 그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가난해서 용돈도 제대로 없었던 자신을 무시하던 아이들, 그 중에서도 특히 김혜진이라는 아이가 기어났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리고 이은주의 놀라운 변화를 본 동창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곧 벌어질 충격적인 반전을 함께 지켜봅시다. 오후 3시 프레지던트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는 여고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각자의 특징을 간직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은주는 평상복 차림으로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다른 동창들처럼 화려한 옷차림은 아니었지만 그녀만의 자연스러운 우아함이 묻어났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머, 이은주야! 정말 오랜만이다! 먼저 다가온 것은 반장을 했던 정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가 되어 성공한 커리어를 쌓고 있다고 했어요. 이은주는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미영아, 그동안 잘 지냈어. 변호사 일은 어때? 바쁘긴 하지만 보람 있어. 너는 뭐 하고 지내? 이은주가 대답하려는 순간 볼룸 입구에서 시선을 끄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김혜진이었어요.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주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머, 다들 와 있네. 혜진이가 왔어. 동창들이 너도 나도 김혜진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녀는 대기업 임원과 결혼해서 강남에 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손목에 찬 시계만 해도 몇 천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았어요. 김혜진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은주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반가움보다는 의아함이 담겨 있었어요. 어? 저 여자 누구야? 우리 반 맞아? 이은주야, 기억 안 나? 항상 조용히 앉아있던. 아, 그 가난한 집 딸? 맞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사는 거야? 김혜진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은주는 그 말을 들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다른 동창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동창들은 각자의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된 친구, 교수가 된 친구, 사업가가 된 친구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은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너는 뭐하고 지내는지 말 안 했네. 정미영의 질문에 이은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너무 자세히 말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았거든요. 호텔 쪽 일을 하고 있어요. 호텔. 어떤 일이야?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이은주의 애매한 대답에 김혜진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이은주의 소박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호텔에서 일한다고? 뭐, 프런트 데스크? 아니면 김혜진의 말꼬리가 의미심장하게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설마 청소부나 웨이트리스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역력했어요. 여러 가지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은주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김혜진은 이미 자신만의 결론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동창회는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추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혜진의 시선은 계속해서 이은주에게 향해 있었어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 같은 느낌이었죠. 과연 이 재회가 어떤 결말로 이어질까요? 25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변화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1시간이 지났을 무렵 김혜진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은주가 구체적인 직업을 밝히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어요. 은주야, 혹시 이 호텔에서 일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은주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죠. 맞아요.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어머, 그럼 우리가 손님이고 너는 직원인 셈이네? 재밌다. 김혜진의 목소리에 묘한 흥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동창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와, 그럼 이 호텔 구경시켜줄 수 있어? 직원이면 이것저것 다 알겠네. 물론이죠. 나중에 시간 되면. 지금 당장은 어때? 우리 차 한 잔 더 마시고 싶은데. 어디 좋은 곳 없어? 김혜진의 제안에 몇몇 동창들이 동조했습니다. 이은주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조용한 라운지가 있어요. 이은주가 앞서 걸어가자 김혜진이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봐봐, 걸음걸이부터가 완전 직원이야. 우리한테 서비스해주는 것 같지 않아? 다른 동창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지만 김혜진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해졌죠. 라운지에 도착하자 김혜진은 마치 손님인 양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은주를 보며 말했어요. 은주야, 미안한데 물 좀 가져다 줄래? 목이 마르네. 물론이죠. 이은주는 흔쾌히 물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김혜진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잔에 립스틱 자국이 있네. 새 걸로 바꿔줄 수 있어? 이은주가 가만히 보니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새로운 잔을 가져왔어요. 고마워. 그런데 여기 테이블이 좀 끈적끈적한 것 같은데? 닦아줄래? 이번에도 이은주는 말없이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김혜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어요. 은주야, 너 정말 성격이 좋아졌네. 예전에는 그렇게 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사람은 변하는 거죠. 이은주의 담담한 대답에 김혜진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없었어요. 그러게.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 호텔에서 일하니까 서비스 정신이 몸에 배었나 보네. 김혜진의 말에는 분명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은주를 자신보다 낮은 계층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역력했어요. 정미영이 불편함을 느끼고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혜진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뭐가 문제야? 사실을 얘기한 건데. 은주가 기분 나빠했어? 안 그렇지, 은주야. 김혜진이 이은주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은주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혜진이가 농담한 거겠죠? 그렇지. 우리가 무슨 남인가? 농담도 못하나? 김혜진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이은주를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진짜 직원을 대하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은주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은주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김혜진의 행동은 더욱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은주를 완전히 자신의 하인처럼 대했어요. 은주야, 화장실이 어디 있지? 안내해줄래? 이은주가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자 김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직접 데려다줘. 길을 잃을 수도 있잖아. 혜진아, 그 정도는. 다른 동창이 말리려 했지만 김혜진은 이미 일어서고 있었어요. 이은주는 할 수 없이 앞장서서 화장실로 안내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김혜진의 입에서 더욱 충격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은주야, 솔직히 말해봐. 지금 월급이 얼마나 돼? 그건 좀. 뭐가 부끄러워? 우리가 무슨 남인가? 나는 남편 월급만 해도 1,000만 원이 넘거든. 너는 얼마나 받아? 이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혜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청소부나 웨이트리스면 100만 원 되겠네. 요즘 최저임금이 얼마더라? 그 순간 복도를 지나가던 호텔 직원 하나가 이은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인사를 하려 했어요. 사장님. 하지만 이은주가 재빨리 눈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직원은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지나갔죠. 김혜진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봐봐, 다른 직원들도 너한테 반말하네. 정말 말단 직원인가 보다. 라운지로 돌아와서도 김혜진의 갑질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은주에게 이것저것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은주야, 에어컨 좀 틀어줘. 덥네. 냅킨 좀 더 가져와.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아, 그리고 과일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서비스로 안 되나? 매번 요구할 때마다 김혜진의 목소리에는 명령조가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행동했어요. 다른 동창들은 점점 불편해했지만 직접 나서서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져서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은주야. 나는 아이들 픽업 시간이라 먼저 가볼게. 나도 약속이 있어서. 결국 라운지에는 김혜진과 이은주, 그리고 김혜진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들 바쁘네. 뭐 우리끼리라도 즐겁게 놀자. 김혜진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해졌죠. 은주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녁 메뉴도 추천해줘. 뭐가 맛있어? 가격은 상관없으니까 제일 비싼 걸로. 이 호텔 레스토랑은 모든 메뉴가 훌륭해요. 그래? 그럼 주문도 받아줄 수 있어? 직원 할인 같은 것도 있겠네. 이은주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메뉴를 보시고 결정하세요. 어머, 벌써 칼퇴하려고? 서비스업이 그래서는 안 되지. 손님이 만족할 때까지 도와주는 게 기본 아닌가? 김혜진의 말에 동조하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은주의 인내심이 서서히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을. 저녁 시간이 되자 김혜진의 요구는 더욱 과도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은주를 자신의 전속 웨이트리스로 여기고 있었어요. 은주야, 이 와인 코르크가 제대로 안 뽑혔는데? 새 병으로 바꿔줄래?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김혜진은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은주는 조용히 새로운 와인병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스테이크 너무 익었어. 미디엄 레어로 다시 해줘. 이것도 미디엄 레어로 조리된 것 같은데요. 내가 먹어보니까 아니라고. 손님 말이 틀렸다는 거야? 이은주는 말없이 주방에 다시 주문을 넣었습니다. 주방장이 의아해했지만 그녀의 부탁이라서 다시 조리해줬죠. 역시 호텔 직원은 다르네. 손님 서비스가 좋아. 김혜진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창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혜진아, 그런데 은주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동창인데. 뭐가 심해? 이게 은주 직업이잖아. 오히려 우리가 손님이어서 좋을 거야. 팁도 챙겨줄 수 있고. 김혜진은 지갑에서 10,000원 몇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자, 이거 팁이야. 오늘 수고했어. 그 순간 이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팁은 필요 없어요. 뭐야, 돈이 싫다는 거야? 요즘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이 참 이상해.
팁 주는데 안 받는다니. 김혜진은 점점 더 오만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냥 받아. 어차피 내 하루 일당도 안 되잖아. 이은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5년 전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고 무시당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그때도 김혜진은 이런 식으로 자신을 깔보았죠. 혜진아, 정말 그만해. 다른 동창이 다시 말렸지만 김혜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은주야. 우리 내일도 여기서 모임하려고 하는데 미리 예약 좀 해줄래? 직원 할인도 적용하고. 내일은 왜 안 돼? 손님 부탁인데. 아, 맞다. 내가 예약 권한이 없구나. 그럼 매니저한테 부탁해줘. 김혜진의 말에 이은주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이 드디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혜진 씨. 이은주가 처음으로 존댓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변화에 김혜진이 눈썹을 올렸어요. 갑자기 왜 존댓말을 해? 우리 동창인데. 예약은 내일 오전에 해드릴게요. 다른 필요한 것은 없으신가요? 이은주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없어. 오늘 정말 수고했어. 덕분에 좋은 서비스 받았네. 김혜진은 여전히 우쭐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공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은주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특별한 서비스를 준비해드릴게요. 무언가 결심한 듯한 이은주의 표정을 본 다른 동창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은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라운지 분위기에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어요. 매니저님, 사장님께서 VIP 라운지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한 직원이 김혜진 일행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김혜진은 의아해했어요. VIP 라운지? 우리가 왜? 은주 씨가 특별히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은주가? 그런 권한이 있어? 직원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IP 라운지로 이동하는 동안 김혜진은 점점 더 의아해졌어요. 다른 직원들이 자신들을 보는 시선이 묘했거든요. 저 여자들 누구야? 글쎄요, 사장님 손님이라고 하던데. 직원들의 속삭임이 김혜진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장님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VIP 라운지는 일반 라운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최고급 인테리어와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었죠. 우와, 여기 정말 좋네. 은주가 어떻게 이런 곳을 예약했지? 김혜진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텔 총지배인이 직접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귀한 손님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총지배인의 극진한 서비스에 김혜진이 우쭐해졌습니다. 역시 이 호텔 서비스가 좋다고 소문이 났더니 정말이네요. 저희 호텔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때 다른 동창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은주는 어디 갔죠? 곧 오실 겁니다. 잠시 준비할 것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총지배인의 대답에 김혜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준비할 것이라니. 청소나 정리하러 간 건가? 아, 그건. 총지배인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김혜진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시간이 흐르자 더 많은 직원들이 VIP 라운지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중요한 인물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쟤들 왜 저러지? 뭔가 이상한데? 동창 중 한 명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혜진은 여전히 눈치채지 못했죠. 뭐가 이상해? 우리가 VIP 손님이라서 그런 거겠지. 은주가 잘 부탁했나 보네. 그때 호텔 경영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총 지배인 식음료 이사, 마케팅 이사까지 모두 VIP 라운지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다 누구야? 뭔가 대단한 사람이 오는 건가? 김혜진도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오는 건 아니겠지? 아니면 재벌?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직원이 휴대전화를 받고는 주변에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오신다고 하시네요. 모두 준비하세요.
그 말에 직원들이 일제히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사열을 받는 것 같았어요. 김혜진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사장님이라고? 이 호텔 사장이 직접 온다는 거야?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곧 나타날 인물을 본 김혜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은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모든 직원들이 그녀에게 보이는 극진한 예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줄지어 인사하는 직원들을 보며 김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죠. 이은주는 직원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VIP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참고 견디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진 씨. 기다리셨나요? 이은주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겸손함 대신 차분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야. 이게 뭔 상황이야? 김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이은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총지배인을 불렀죠. 김 총지배인님, 오늘 이분들께서 우리 호텔을 이용하셨는데 서비스는 어떠셨나요?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김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장님? 이은주가 사장이라고? 잠깐만. 이게 무슨... 제대로 인사를 안 드렸네요. 이은주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프레지던트 호텔 그룹 대표이사 이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김혜진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프레지던트 호텔 그룹은 국내 최대 호텔 체인 중 하나였거든요. 이게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나요? 25년 전에는 가난한 집 딸이었다고 해서 평생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이은주의 말에 김혜진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주변 동창들도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어요.